우리 양 의원님께서 결국은 소신대로 자기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는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보수더빌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오늘은 수싸움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극한 대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 탈당 카드로 검수완박 강행, 직진,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안건 조정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국회 사례에서 좀 안건 조정위가 열렸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법사위 소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안건 조정위 소집 요구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짧게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법안, 즉 쟁점 법안을 네. 과거에는 뭐 날치기다, 뭐 일방적인 강행이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싸웠으니까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 조정위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타협의 시간을 좀 갖자 이게 이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는 원래 여야 동수로 3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안건조정위를 통과를 빨리 해야지 법사위 이제 전체위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또 수적으로 민주당이 앞서니까 여기를 통과해야지 본회의에서 4월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네. 4월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민주당이 처리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수순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양양재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을 시켰는데 양 의원이 오히려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탈당 카드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어저께 공개됨으로써 파장이 커졌어요. 이 양양자 의원이 쓴 글, 양양자 의원 본인이 썼다고 오늘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내용인즉슨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에 의하면 이번 법안을 따를 수가 없다. 즉, 이 취지는 이해하나 그러나 이렇게 수기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그 국회라든지 혹은 국민 여러분께 이 법안이 바로 이렇게 통과되지 않고 좀 더 많은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어저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글이 양양자 의원의 그림을 확인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대책이 오늘 시행이 됐는데 즉 민영배 법사위 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겁니다. 탈당 의사를 밝힌
시킴으로써 또 다른 무소속이 됐죠. 그러면 무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만약 무소속으로 된다면 다시 양양자 의원과 교체되면서 사보임을 하면서 그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 아까 그 박홍근 의원이 이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대책이란 게 바로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두 분께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자, 이 부분 안건조정 소위 구성을 좀 이해하고 나서 얘기를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안건조정 소위 구성에 관한 그래픽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여야 3대3 구도를 깨기 위해서 탈당 카드 무소속으로 이제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민영배 의원이 야당에 속해 있어요. 자, 비교섭단체 한 자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안건 조정 소위가 3대3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야당, 그러니까 무소속도 이제 야당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양영자 의원을 통해서 4대2를 만들려고 했는데 양영자 의원이 이제 이거 너무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야당 몫의 자리로 들어가면 4대2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사실은 굉장한 무리수를 사실 지금 민주당이 둔 겁니다. 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을 꼭 4월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의사의 그런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그런 글을 작성해서 주변 분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기 위한 용도로 해놨는데 이게 실제 본인이 공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문을 구하기 제가 위해서 직접 쓴 건 맞고요. 근데 아직 그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본인에게 직접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공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보임 문제가 향후에 법안 심사에서 특히 안건 조정 소위가 구성이 된다면 중요한 변수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안건 조정 소위 구성을 통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 탈당 카드에 대한 의미를 짚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강행 처리 이제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4월 중에 입법 좀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지금 일단 안건 조정위를 내일 회부가 되면 이 민영배 의원이 만약에 이 3-3으로서 무소속으로서 야당 몫인 한 사람을 차지하게 되면 4대2가 되잖아요. 4대2가 되니까 당연히 지금 이 안은 조정된 안으로서 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갑니다. 그럼 법사위 전체회의는 당연히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3대2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가 되고 만약에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본회의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은 할 테고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외유도 지금 그 캐나다 순방도 보류를 하면서까지 의사지봉을 잡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회기를 쪼개는 그러니까 회기를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마자 그 종료를 시키고 다음 회기로 바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쓴다면 다음 회기가 열리는 그 즉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그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내로 법사위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여건은 조성이 되는 셈이죠. 네, 앞서 교수님께서 탈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좀 무리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자, 발언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죠.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는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보수더빌 뿐입니다. 민주당이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영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온수입니다. 상임위 점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한 강제 사부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입법 독재라고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위장 탈당이다 이러면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때 그 국회 선진화법에 포함됐을 때는 민주당이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다수당이 그때 당시에 또 새누리당이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다수당이 무조건 이 다수의 어떤 힘으로서 법사위부터 또 본회의까지 그대로 날치기 하는 그런 과정을 그래도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소수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자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건 조정 제도야말로 여당이 다수로 날치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선진화법으로 만든 것입니다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랬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자신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켜가면서 다수당의 어떤 그런 그 밀어붙이기를 시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정의당마저도 지켜보면서 이것은 물론 국민의힘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잘못도 있지만 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테러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까지 지금 비판에 나선 겁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예정됐던 해외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중재에 나설까요? 뭐 최대한 중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지난번에도 언론중재법 결과적으로 박병석 의장이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강행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최후까지 아마 하는 선에서는 어떤 타협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 됐을 때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할 거냐? 지난 언론중재법처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거냐? 아니면은 타협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는 결국 4월 말 처리에 동의를 해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결국 외국에 나가는 거를 멈추고 이제 중단하고 국내에 남은 것은 이거를 다 본인이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다거나 또는 뭐 그런 거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오롯이 안고 마무리하고 가겠다라고 본다 그런 취지라고 보고 결국은 민주당의 조정이 안 됐을 경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의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여야가 뭐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그 제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지금 좀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장자를 좀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조정위원이 6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를 조정위원장으로 지금까지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윤한홍 의원이 62년생인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57년생인 한기호 의원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즉 네. 57년생이니까 어느 정도는 연장자다라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또 오늘 갑작스럽게 거기에 맞대응을 합니다. 네. 김종민 의원 법사위에서 사실 굉장히 스피커로서 이 전선에서 정말 앞장서서 야당과 싸워온 그런 이 전력이 있는 김종민 의원을 갑작스럽게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를 합니다. 김진표 의원은 47년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7년생인 지금 이 한기호 의원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이렇게 서로 간에 치열하게 수싸움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